좋은 아침입니다. 9월 3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인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요즘 대체 투자로 뜨는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년 통장이 그렇게 좋은데 가입률이 왜 저조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쪽 기사로는요, 최근 돈이 몰리고 있는 채권형 펀드와 EMP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죠.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현재 14.9%입니다. 그런데 이게 2045년에는 37%로 일본을 넘어서면서 비교 대상 국가 중에 1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핵심인 내용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라는 얘기처럼 어떤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인구 고령 인구만 102.4명으로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2067년에는요. 한 명이 한 명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예를 드렸듯이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이 10만 원씩 돈을 모아서 100만 원으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명이 혼자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처해진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가장 큰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근면 성실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핵심인 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됐을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인구, 노동력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1953년도인가 그때 GDP 규모가 477억이었는데 지금은 1400조, 500조 되죠. 몇만 배 늘어난 거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늘 말씀드렸듯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2067년에는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지금의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맞이할 수밖에 없냐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화 구조를 맞이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은퇴, 연금이죠.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노인 의료비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결국은 세금이고 이 세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냐라는 거죠. 근데 실손의료비 지금 아시다시피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나중에는 이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손해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재원은 갈수록 악화돼서 결국은 연금이라든가 의료비 모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0년간 100조를 투입해서 출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죠.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인구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무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이제 자산관리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개인이 준비해야 될 어떤 미래의 이제 라이프 플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통장 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30만 원을 내서 40만 원을 적금시켜 줍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차상위 계층한테만 시행을 할 수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 내가 360만 원을 3년 동안 내면 36개월이니까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300%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인기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이걸 시행할 때 이 기준이 차상위 계층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만을 잡습니다. 굉장히 소득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이 적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묵지대에 있는 거죠. 정보를 전달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이거를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홍보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달해서 대상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우리가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리츠 뭐 계속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리츠가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 성장성이 좋지 않죠. 코스닥, 코스피 뭐 다 날라갔으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거는 누구나 위험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그 수익을 노리고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떠한 그 수익도 기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특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리츠 쪽으로 대체 투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 실제 상장이 되지 못한 리츠들도 많았고요. 별로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건데 사실 성적이 매우 좋죠. 여기 보게 되면 뭐 리츠하면 가장 지금 신문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이리츠인데 이게 올해 주가 상승률 27%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 배당 수익까지 합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세 차이까지 이렇게 크게 주고 있다 보니까 요즘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해외 리츠 쪽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해외 뭐 선진국의 상장 리츠가 시총 규모 2,400조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증시 전체 규모 1.5배에 달하는데 어마어마하고 또 수익률 또한 4.8%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해외 리츠 쪽으로도 또 눈을 돌리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환에 대한 어떤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츠 쪽의 자금들에 대한 좀 투자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한번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채권형 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뭐 당연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채권형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펀드 10개 중 7개가 설정액이 증가한 펀드가 채권형 펀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금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코스피 PBR이나 뭐 퍼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닥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등을 기회를 삼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1일부터 그 관세 또 올리면서 그 대상 품목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더 싸움은 또 더 질질 끌려가고 있죠. 일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경제 문제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이것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안전자산을 돌리면서 뭐 금이라든가 채권, 달러 얘기들을 계속 나왔고 펀드로서는 이제 채권형 펀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무튼 돈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증시 반등을 노렸지만 아직까지는 또 레버리 투자하면은 오를 때는 몇 배 이렇게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튼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분히 서서히 이쪽에 배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문가의 이제 기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EMP 펀드라고 해서 ETF 매니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전체 자산 중에 40% 이상을 ETF에 펀드에 투자하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개인이 어떤 특정 ETF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러한 EMP 펀드를 통해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ETF 펀드에 포트폴리오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초 에 4.8%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5.06%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 중에 이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이라면은 서서히 이제 그 매수 입장을 좀 보고 갖고 가도 저는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상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